옆에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 접두사, 그러니까 접사인데 앞에 오는 접사의 종류 한번 봐볼게. 관형사성 접두사가 있대. 그냥 용어는 외워두지 않아도 돼. 그냥 체형과 결합하는 접두사가 있구나. 예를 들어 군말, 군살, 군소리에 군이 있고, 여기서 체형은 명사라고 봐줘도 되죠. 한마디로 뒤에 말이 오거나 살이 오거나 소리 다 명사들이다. 한마디로 이 군, 날, 맛, 선, 풋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와만 결합을 한다라는 거. 이 군, 날, 맛, 선, 풋은 대표적인 접두사들이니까 외워놔. 뭐 날것, 날고기, 날김치, 맛달, 맏며느리, 맏아들, 선무당, 선점, 풋고추, 풋과일, 풋김치 이런 것들이 있죠. 부사성 접두사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용언과 결합을 하는 접두사가 있다. 여기서 용언은 서술어, 즉 동사, 형용사다.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는 접두사가 있대. 얘를 우리가 부사성 접두사라고 할 거다. 되살리다의 되에 되씹다의 되. 어떻게? 뒤에 살리다를 꾸미고 있죠. 되씹다를 지금 뒤에 수식하고 있죠. 뒤덮다의 뒤, 뒤흔들다의 뒤. 뒤도 마찬가지로 접두사가 있고, 드넓다, 드높다, 치닫다, 치솟다. 치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놔. 많이 나와. 휘감다, 휘날리다. 이 휘 같은 경우도 접두사다. 통용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도 붙고 용언에도 붙는 접두사들이다. 예를 들어 덧, 막, 헛들이 있다. 뭐 덧니, 덧버선, 덧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사와 결합을 하고 있는, 위에서 뭐라 그랬어? 관형사성 접두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뭐 덧대다, 덧붙이다. 뒤에 누구랑 결합해? 용언들이랑 결합하죠. 이때는 부사성 접두사의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통용 접두사, 명사에도 용언에도 붙는 접두사 덧, 막, 헛 등이 있다.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접미사의 종류 한번 봐볼게. 접미사, 꼬리에 오는 접사의 종류 뭐가 있냐면, 접미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훨씬 많다. 접두사에 비해 종류가 훨씬 많다. 뭐 무슨 꾸러기, 꾼, 질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 빠질 수 없는 접미사들이죠. 뭐 잠꾸러기, 말썽꾸러기라고 했을 때 이 꾸러기들을, 꾼 같은 경우도 사냥꾼, 낚시꾼, 노름꾼. 한번 같이 해볼까? 잠꾸러기의 어근은 잠이고 꾸러기 접사. 말썽은 어근, 꾸러기 접사. 사냥꾼도 요렇게 되는 거 맞지? 낚시꾼, 노름꾼. 동그라미가 어근이고 세모가 접사라고 했을 때 가위질, 걸레질, 부채질. 괜찮지? 용언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데 뭐 날개, 덮개, 오줌 싸개, 개 같은 경우도 접미사고, 뭐 달리기, 쓰기 요런 것들도 접미사다. 높이, 먹이 또 우리가 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온다. 용언의 어근들과 다 결합하죠. 뭐 날다, 달리다, 높다 이런 것들. 부사랑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대. 뭐 꿈틀거리다, 애 거리다, 끄덕이다, 반짝이다, 이다, 빨래하다, 소곤소곤하다의 하다. 예를 들어 보자. 꿈틀하다 자체가 지금 부사죠. 출렁이라고 하는 것도 부사야. 뒤에 접미사 거리다들이 붙었고, 끄덕하는 것도 부사고, 반짝하는 것도 부사인데 뒤에 접미사 이다가 붙었다. 빨리, 소곤소곤이라고 하는 것도 부사인데 뒤에 하다라고 하는 접미사들이 붙었다라는 거. 강세 접미사, 한마디로 강조와 세기를 나타내는 접미사다. 뭐 깨트리다, 깨뜨리다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감은 다르지만 조금 더 깨진 형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강세를 나타내기 위한 접미사들이죠. 밀치다, 부딪히다, 밀다, 밀치다 이런 것들. 사동, 피동, 접미사 뭐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 이희리기 우구추 붙이면 된다는 거. 요건 뒤에서 한 번 더 봐줄게. 문법할 때 복수 접미사, 뭐 복수가 우리는 영어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2명 이상을 복수라고 하잖아. 뭐 철수네, 김서방네, 아저씨네, 너희들, 사람들, 사건들 이런 것들도 다 접사다라는 거. 쭉 넘어가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단어 형성법을 볼 거야. 우리 지금까지 단어 봤죠?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 정리 한번 해볼까? 첫 번째 형태수 봤어. 두 번째 단어 봤어. 세 번째 뭐 봤어? 간과 어근 봤지. 네 번째 접사 봤죠? 지금 우리가 단어 형성법을 볼 것이다 라는 거. 형성 방법에 따른 단어의 분류 한번 봐볼게. 우리는 크게 이 단어를 분류할 때 가장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단자가 하나 단자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단일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어근이 하나만 있는 거야. 뭐 바다 하나의 어근이죠. 하나의 어근, 가끔, 맑다 라고 했을 때도 다 하나의 어근들이지. 복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생어와 합성어는 아닌데 우리 이거 앞에서 그 의문의 변동할 때도 많이 들어봤죠? 복합어라고 했을 때 복합어는 일단 단일어와 반대되는, 단일어는 하나로 만들어진 애들이잖아. 복합어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애들이다. 이 파생어 같은 경우는 기억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다. 동그라미가 어근이고 세모가 접사야.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일 수 있겠어. 알아두고 파생어 같은 경우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한여름이라고 했을 때 한여름 잘라보면 한과 여름으로 자를 수 있죠. 그랬을 때 여름이 어근이고 한은 엄청 더운 여름이라고 하는 여름을 꾸며주는 접사다라는 거. 그럼 얘는 지금 파생어 맞아? 그래서 한여름은 파생어다. 왜?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먹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우리가 먹이에서 이렇게 자를 수 있죠? 먹 같은 경우가 어근이자 이가 전미사다. 그래서 먹이 같은 경우는 파생어다라는 거. 괜찮아? 합성어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써놨어? 뭐가 2개 이상이야? 동그라미. 어근이야. 이거 하나 써놓을게. 앞으로 내가 표시하는 것들 동그라미는 어근이고 세모는 접사다라는 거. 합성어는 2 이상의 어근이 합쳐진 단어다. 앞뒤라고 했을 때 앞과 뒤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앞뒤 같은 경우는 2개 다 어근이다. 높으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랐을 때 높고 푸르다 2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으로 결합된 합성어다라는 거. 내려가서 우리 지금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 합성어 봤었죠? 여기 있는 파생어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밑에서 꼼꼼하게 봐볼게. 여기 파생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있고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있다. 한마디로 파생어 같은 경우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러한 형태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뭐 참사랑 같은 것들이 있겠죠. 참사랑에서는 이렇게 참과 사랑을 나눴을 때 어근 접사. 혼이불 같은 경우도 이불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 호시, 제한을 해주는 접두사다. 엿보다 라고 하는 것도 보다 어근, 엿보다, 엿도 우리가 접사라고 하고 새까맣다, 까맣다, 아주 까맣다를 얘기해주고 있는 새까맣다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해돼? 다 보면은 접두사가 결합하고 있죠? 그냥 접사가 앞에 온다 이 얘기인 거고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 보면은 잠꾸러기 어떻게 나눌 거야 아이나? 잠꾸러기. 그러면 어근은 어디야?
잠이죠. 꾸러기가 접사가 된다. 잘했어. 정답다 같은 경우도 처음이 어근이고 답다 뭐 너답다 참 너답다 정답다라고 해서 이 답다도 우리가 파생어다. 나나리 같은 경우도 나나리 우리가 어근 접사 어근 접사로 이루어져 있다. 어렵지 않죠? 접사, 즉 접두사와 접미사의 특징 한번 봐볼게.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고 나와 있죠?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라는 거야. 이해돼? 접사는 형식 형태소 맞지? 혼자 쓰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이고 혼자 쓰이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이다 라는 거. 두 번째, 어근과의 결합이 제한적이다. 이거 몇몇 어근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앞에서도 봤었죠? 접미사 같은 경우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앞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고, 품사를 바꿔주는 형태소는 접미사뿐이다 라는 거. 옆에 보면은 파생 명사와 명사형의 구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품사를 하고 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품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 넘어올게. 요것만 보면은 되다 하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동사이다. 선생님이 되다 단독으로 쓰이죠? 단독으로 쓰인다는 것은 앞에 뭐가 없다는 뜻이야. 공부를 하다 단독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되다와 하다는 동사들이다. 하지만 명사 어근이나 부사 어근 뒤에 붙을 때는 그 어근들의 품사를 동사나 형용사로 바꿔주는 접미사들이다. 사용되다 같은 경우, 형성되다 같은 경우는 접미사야. 왜? 일단 앞에 뭐가 붙었어. 그치? 근데 이 사용이라고 하는 건 명사였잖아. 근데 되다가 붙어서 어떻게 됐어? 사용되다는 동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용은 원래 명사였는데 뒤에 되다가 붙어서 사용되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됐으니까 품사를 바꿔주는 접미사 맞아? 접미사가 된다는 거야. 사용되다, 형성되다, 명사에서 동사로. 참되다, 거짓되다. 참, 거짓 다 명사인데 참되다, 거짓되다 다 형용사로 바뀌고 있죠. 여기서는 그냥 접미사들은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도 한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넘어가 볼게. 합성어 나오고 있지. 합성어는 우리가 뭐랑 뭐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죠. 배열 관계에 따른 합성어 봐보자. 우리가 첫 번째 배열 관계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배열 관계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사구조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우리 어디서 들어봤어? 대꾸법 들어보지 않았어? 유사한 통사구조. 통사구조가 뭐야? 한마디로 문장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통사적 합성어는 한마디로 문장 구조적 합성어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나 어순과 일치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나 어순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 밑에 비통사적 합성어 먼저 보고 올라올게. 비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는 앞에 비가 붙었지? 그러면 낱말의 어순이 어떻게 되겠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가 되겠죠. 통사적 합성어 먼저 볼게.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나 어순과 일치하는 합성어다. 어떤 구성들이 있냐 보면은 체언과 체언이 결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시냇과 물이 합쳐진 시냇물,
이것과 저것이 합쳐진 이것저것. 얘네들은 다 체형과 체연, 체형과 체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들이야. 관형, 사형, 체연도 통사적 합성어인데 당연하지. 우리 항상 관형사 같은 경우는 체연을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뭐 나의 집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의 사과라고 했을 때도 항상 뒤에는 체연이 나오지. 체연에는 뭐가 있었어? 품사? 명사? 수사 있었지. 집, 사과는 명사니까 체연 맞아? 체연은 항상 뒤에 나오고 관형사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꾸몄던 거 맞죠? 그러면 관형사 플러스 체연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 어순 일치하죠. 그래서 새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해잖아. 한 번 더 이렇게 관형사랑 체연이랑 합쳐진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나 어순과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다. 세 번째, 용언의 관형, 사형과 체연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 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용언의 관형, 사형은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 사형, 어미, 은는, 을던이 결합된 경우를 얘기한다. 용언의 어간 어디야? 늑 같은 경우는 어간이죠. 늑다에서 오늘지. 은는, 을던 여기 은을 가지고 오고 관형, 사형, 어미 가지고 오고 이 같은 경우는 체연이지. 돼요? 그랬을 때 늙은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늙은 이 요렇게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된장 같은 경우도 되다에서 오늘잖아. 시간이 지나다 되다 요런 거 어간이고 여기 오는 는을 가지고 오는 관형, 사형, 어미 장이라고 하는 체형 가지고 오죠. 된장도 마찬가지로 통사적 합성어다. 용언의 어간과 연결 어미 용언 결합도 통사적 합성어다. 예를 들어 돌아가다. 돌 같은 경우는 돌다의 어간, 아는 어미, 가다도 용언이죠. 이랬을 때 돌아가다 어간, 어미, 용언도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부사와 부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 얘 부사지? 깡충깡충이라고 하는 것도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라고 한다. 질문 있을까? 없어요. 내려가 볼게.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봐보자. 통사적 합성어의 반해에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합성어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봐봐.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이 봤을걸? 용언, 어간, 관형, 사형, 어미는 생략하고 체연이 오는 경우래. 이거 요거랑 비슷하지 않아? 뭐가 달라? 뭐가 생략됐어? 용언의 어간은 있는데 관형, 사형, 어미가 어떻게 됐대 여기서? 삭제됐다는 얘기잖아 여기는. 그치? 그래서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은는, 을던을 붙여서 뭐 은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관형, 사형, 어미 즉 은는, 을던이 다 사라진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덮밥 같은 경우는 원래 덮은 밥이잖아. 근데 이 관형, 사형, 어미 는 같은 경우가 삭제됐다고. 덮밥 같은 경우도 관형, 사형, 어미가 삭제된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서 벗어난 비통사적 합성어다라는 거. 볶음밥 같은 경우는 어때 아이나?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비통사죠. 왜? 은는, 을던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없잖아.
라고 그냥 알아두면 되고, 접칼도 그냥 접는 칼, 는이 생략돼서 비통사적이다. 용언, 어간, 연결, 어미 생략, 용언의 구성도 비통사적이다. 예를 들어 볼게. 지금 여기 D 보여? 통사적에? 뭐가 생략됐다고? 연결 어미가 생략됐다고. 여기 위에서는 돌아가다, 접어들다 라고 하는 연결 어미 있었지? 돌다와 가다 사이에 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있었는데, 비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연결 어미가 없어졌대. 그래서 날고 뛰다가 아니라 날뛰다가 되고, 높푸르다는 높고 푸르다가 아니라 높푸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그냥 뭐 말을 했을 때 뭐가 생략되거나 덜 쓰여졌거나 이상하거나 라고 하면은 비통사적이다. 부사와 체연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뭐 붓을 내리는 비가 맞는데 붓을비라고 얘기하고 있죠. 척척박사도 마찬가지다. 척척 아는 박사여야 되는데 아는이 생략되는 것들이다. 여기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 얘 일단 하나 필기해 놓을래? 이거 학교 시험 문제로도 은근 많이 나오더라. 했어요? 같이 한번 봐볼게. 쓰면서 이해는 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비통사랑 통사적 합성어의 공통점은 둘 다 실질 형태소 즉 어근끼리의 결합이다 라는 거야. 왜? 애초에 합성어잖아. 애초에 합성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 어근끼리의 결합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생긴 거. 하나의 단어, 즉 품사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보자.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 얘 명사, 이것저것, 부사, 새해, 명사, 한 번, 명사가 될 수 있고 뭐 수사가 될 수도 있겠죠. 늙은이, 명사, 동사 이런 것들 다 지금 품사 만들고 있는 거 맞아? 명사, 뭐 동사, 형용사 이런 거. 그쵸? 그래서 하나의 품사를 형성한다. 형태소 분석할 때 둘 이상으로 쪼개지는 복합어들이다. 이렇게 우리 쪼갰었잖아. 날뛰다, 높푸르다 이렇게 다 쪼갰었죠? 이거 얘기하는 거다. 차이점 볼게. 중간 연결 다리 즉 어미가 여기서는 은는 일던 혹은 아어들이 살아있는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통사적이고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비통사적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생략됐잖아. 어미들이. 그치? 괜찮죠? 내려가서 이제 위에서는 우리가 배열 관계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얘기했는데
의미 관계에 따라 합성어가 나타난대. 뭔지 한번 봐볼게. 의미에 따라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로 나뉜다. 대등합성어 같은 경우는 A도 하나의 어근, B도 하나의 어근일 때 새로운 합성어의 말이, 즉 A, B의 말이 둘 다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A의 의미랑 B의 의미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대등합성어라고 하는 거야. 개별 어근에, 즉 A, B 개별 어근에 기본적인 뜻이 유지되면서 서로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를 대등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면 피땀, 피와 땀을 얘기하는 거지. 밤낮,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고, 오가 나도 오고 가다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대등합성어. 검북다도 검고 불다의 대등합성어다. 체형과 체연이 결합할 때 중간 다리인 조사와 가가 연결돼서 말을 만들 수도 있다.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 체형과 체형 결합할 때 조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는 어미 고로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오고 가다도 되지. 여기 고를 넣어서. 그렇지? 검고 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종속합성어 같은 경우는 개별 어근, 즉 A와 B라고 하는 개별 어근에 기본적인 뜻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선행 어근이 여기서는 즉 A라고 하는 게 후행 어근, 여기 B를 얘기하는 거죠. B의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다. 찬밥, 차다라고 하고 밥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본적인 뜻이 유지되긴 하죠. 근데 선행 어근, 즉 찬이라고 하는 게 후행 어근을 이렇게 수식해준다라는 거. 큰 집도 집이 크구나. 크다와 집 두 개의 기본적인 의미는 유지되지만 큰 집 앞 어근이 뒤 어근을 수식한다라는 거. 됐죠? 융합합성어 같은 경우는 A와 B가 합쳐져서 새로운 C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개별 어근의 기본적인 뜻과는 다른 제3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합성어다. 피땀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피와 땀으로 얘기할 수 있고 노력과 정성으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죠. 밤낮 같은 경우도 뭐 밤낮같이 그렇게 게임만 할래? 라고 했을 때 진짜 밤과 낮 동안 게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융합합성어라고 한다.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를 알기 위해서는 얘네의 의미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넘어가 볼게요. 이제 드디어 품사 왔어.